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양보호제도의 고유희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직업성 질환에서 근골격계 질환부터 시작을 해 볼 건데요. 우리 직업성 질환, 그래서 앞에서 산재보험에 해당하는 이제 직업, 일을 하다가 다쳤을 때 보상을 받는 법에 대해서 배웠고, 또 요양보호사 일을 하면서 발생이 가능한 여러 가지 질환, 질병, 그리고 그 질병에 따른 관리법, 그래서 관리법에는 이제 예방하는 방법, 그래서 예방하는 방법에서 이제 운동, 그리고 또 주요 질환별에 따른 예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일을 하다가 많이 또 이제 힘들고 많이 노출되는 질병이 근골격계 질환인데, 자, 근골격계 질환은 이제 근육이나 뼈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건데, 이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이제 근육을 과도하게 사용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양보호사도 어르신을 돌봐드리고, 또 저희 주 업무 중에 하나가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일을 하다가 뭐 어깨 통증이나 손목 통증, 그리고 요통, 이제 허리가 아프다던가 목 통증. 그래서 우리 뒤에 이제 목 통증에서도 설명이 되기는 하지만, 이제 저희 어르신들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는데, 주로 이제 1, 2등급이신 분들은 이제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하고, 또 와상 상태이신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24시간 거의 누워 계신 이런 어르신들의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을 하다 보면, 이제 침대에 누워 계신 분들을 도와드리다 보면 고개를 많이 숙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 통증을 많이 호소를 하게 되는 건데, 이제 각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면, 여기 보면 이제 참고에 요양보호사가 어디 통증을 많이 호소하시냐 해서 이제 통계를 이렇게 내봤더니, 이제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건 허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깨, 뭐 이런 순으로 이제 그 통증 호소 부위가 있기는 한데,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어깨 통증. 이제 어깨 통증 같은 경우는 이제 요양보호사 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하체보다는 상체를 많이 쓰는 일을 이제 하시다 보니까, 이제 일을 하는 직업군에서 이 어깨 통증을 많이 호소하는 직업군 중에 하나가 이제 요양보호사거든요. 근데 이 어깨 통증이 시작이 되면 옷을 이제 입고 벗기가, 이제 옷을 입고 벗기, 특히 이제 그 상의 같은 경우 어깨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옷을 입거나 벗을 때 통증을 많이 호소하신다던가, 아니면 머리를 빗을 때 이제 손을 위로 올리다 보니까 이런 통증을 호소하시다 보니까 일상생활이 많이 또 힘들어져 보이는 게 또 어깨 통증이거든요. 자, 어깨 통증의 증상을 여기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특별한 외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깨를 뭐 부딪히거나 다치거나 뭐 이런 이제 외상이 있을 때 어깨 통증이 아니라, 특별한 외상이 없을 때도 어깨 관절 전체 이제 통증을 호소하신다던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직업성 질환에서 우리가 근육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 이제 여러 가지 질환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통증을 호소하게 되는 거고, 또 2번 보시면 움직임이 많았던 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신체 활동, 뭐 체위 변경 같은 거를 많이 해드리거나, 어르신 뭐 외출이라던가 이런 거 동행할 때 많이 또 이제 긴장을 하거나 이래서 움직임이 많았던 날에 특히 이제 그 통증이 좀 더 심하다. 뭐 그리고 또 이제 팔을 움직일 때 어깨에서 이제 소리가 나는,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팔 움직일 때 어깨에서 소리가 나지 않는 게 이제 정상인데, 소리가 난다던가, 아니면 움직이거나 팔을 들고 내릴 때 통증이 조금 이제 가만히 있을 때보다
팔을 이제 쓸 때 통증이 더 심하다던가 이런 이제 증상이 있는 어깨 통증이 있는데, 자, 어깨 통증의 예방 운동 요법이라고 해서 우리 스트레칭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림을 보면서 좀 이렇게 같이 살펴보자면, 자, 여기 보시면 그림에 이제 1번 팔을 반대편 어깨 쪽으로 쭉 편 상태에서, 그러니까 반대편으로 이렇게 편 상태에서 이제 다른 손으로 이제 지그시 눌러주고, 이 양쪽으로 다 이제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팔꿈치가 어깨, 머리 뒤통수로, 그러니까 뒤쪽으로 뒤통수로 가게 한 다음에 반대편 손으로 지그시 팔꿈치를 잡아서 몸통, 그러니까 밑에 쪽으로 지그시 당겨주는 연습을 이제 할 수 있어야 되고, 자, 세 번째, 팔을 들어 올린 상태에서, 그러니까 팔을 들어 올린 상태에서 반대 손으로 팔꿈치를 잡고 등 쪽으로 지그시 이렇게 밀어주는 방법도 우리 이제 어깨 통증의 예방 운동 방법이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많이 사용하는 도구를 이용을 해서,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게 뭐 수건이라던가 아니면은 이 어깨 스트레칭 용구를 이제 따로 구매를 하신다던가 하셔서, 이제 가장 편한 게 이제 수건인데, 수건을 이제 양쪽 끝을 잡은 다음에 위쪽에 있는 팔은 위로 잡아당기고 밑에 있는 팔은 아래로 잡아당기면서 이제 균형을 유지하면서 이제 힘을 써서 이제 어깨의 유연성을 살펴주는 이런 예방 운동이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모든 동작은 이제 10에서 15초간 유지하고 잠깐 휴식을 취했다가 다시 반복을 하는 것을 한 5회에서, 그러니까 5번에서 10번 정도 반복을 해서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면 어깨 통증을 어느 정도 좀 예방을 하거나, 이제 초기에, 어깨 통증 초기에 있을 때 우리가 치료 예방 운동 중에 하나에 이 운동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근육 운동으로는, 자, 근육 운동도 이제 뒤에서 그림을 보면서 살펴볼 건데요. 이 운동도 여기 보시면 10회 반복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뒤에서 이제 스트레칭에 대해서 나오기도 하는데, 모든 스트레칭이나 뭐 예방 운동, 근육 운동 이런 것들은 이렇게 세트로 해가지고 반복해서 뭐 한 5번에서 10번 정도 중간중간에 휴식을 취하면서 취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근육 운동을 보시면 일단은 여기 보시면 엎드린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리고, 그 다음에 자세를 이제 팔을 이렇게 쭉 뻗어서 자세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이제 팔을 쭉 펴 상태였다가 다시 팔꿈치를 살짝 구부려서 몸을 아래로 구부렸다가 다시 올렸다가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무릎을 좀 구부린 상태에서 해야지 이제 어깨 운동이 제대로 되고, 이 무릎을 띄운 상태에서 하다 보면은 이제 저희 요양보호사 분들의 평균 나이가 보통 이제 50대이시다 보니까 힘들어서 이제 중간에 포기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이렇게 상체를 내렸다 올렸다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앉은 자세에서, 이제 반드시 앉은 자세에서 이 어깨를 들썩들썩, 우리가 이제 뭐 어깨춤을 추는 것처럼 이제 어깨를 이제 귀 쪽으로 갖다 댄다라는 마음으로 살짝 들었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이제 반복을 해 주시는 운동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렇게 반드시 앉은 자세에서 손을 뒤로 이렇게 늘린 상태에서 뒤로 젖혀서 이 팔꿈치를
뒤쪽으로 젖혀서 이 날개 쪽지뼈, 우리가 이제 견갑골이라고 하는 이 날개뼈를 서로 이제 모아준다라는, 뒤쪽으로 모아준다라는 생각으로 팔을 뒤로 이렇게 젖혀보는 이런 근육 운동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보면 엎드린 상태에서 양쪽 팔이 그 침대 밑으로 내려올 수 있는 요런 이제 그 엎드릴 수 있는 도구를 이용을 해서 엎드린 상태에서 양쪽 손을 밑으로 자연스럽게 뻗은 후에 어깨를 살짝 위로 들어 올린다라는 느낌으로 하는 운동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째, 이제 5번하고 마찬가지로 엎드린 상태에서 5번은 팔을 밑으로 내렸지만 6번은 팔을 좀 위로 붙인 다음에, 팔을 몸통 쪽에 붙인 다음에 손을 위쪽으로 좀 올린다, 들어 올린다라는 방향으로 운동을 해주시면 이제 어깨 운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이게 이제 전체적인 근육 운동도 이루어지게 되는 운동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째로 손목 통증이 있는데, 손목 통증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그 팔목이라고도 하고, 팔꿈치가 아니라 손목, 팔목에 그 관절이 좀 좁아지거나, 그러니까 이제 통증을 느끼는 이유가 관절이 좁아지거나 내부 압력이 증가해서 결국은 손목을 통과하는 신경을 자극을 주면서 손목에 통증을 주는 게 이제 우리는 보통 이제 손목 통증이라고 하는데, 질병명으로는 수근관 증후군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 뒤에서 그림이 나오기는 하지만 이제 손목을 지나가는, 그래서 팔에서 손으로 지나가는 손목에 수근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좁아지거나 압력이 증가했을 때 통증을 유발시키는 질병을 수근관 증후군이라고 하고, 우리는 손목 통증이라고 하는데, 자, 증상을 보시면 손바닥하고 손가락이 좀 저릿저릿하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심하게 막 통증이 있는 것보다는 초기에는 좀 저린 감이 있다라는 이상 증상이 또 나타나고, 또 이 감각 이상 플러스 통증이 또 유발이 되면서 근육의 힘이 약화가 되는, 그래서 뭔가 들거나 할 때 좀 힘들어하는 이런 특징이 있고, 특히 첫 번째 손가락부터, 엄지손가락부터 네 번째 손가락의 반복 부위, 이렇게 이제 반쪽 부위가 이제 약간 좀 이렇게 감각이 둔해지는, 뭔가 좀 둔하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느껴지는 느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생기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엄지손가락의 운동기능 장애로 인해서, 우리가 손가락이 5개인데 그 중에 엄지손가락이 가장 작거든요. 근데 엄지손가락이 짧은 이유가 물건을 잘 들기 위해서 진화가 되면서 엄지손가락이 짧아졌는데, 이 엄지손가락의 기능이 장애가 되면 물건을 잘 잡지 못해서 자주 떨어뜨리거나, 또 한국인들은 젓가락질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이제 음식을 먹거나 간식을 먹거나 할 때 젓가락질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젓가락질 할 때 엄지손가락의 기능이 좀 힘들어지다 보니까 젓가락질에도 어려움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목이 아프면서 손가락의 감각도 둔해지면서 손가락의 기능도 잘 못하게 되게 되는 거고요. 또 특히 이제 낮보다는 밤에 통증이 좀 악화가 돼서 이제 손목이 너무 아파서 잠을 잘 못 잔다라는 말을 이제 하게 되고, 또 이렇게 이제 손목이 굉장히 많이 아플 때 손을 털게
이렇게 손을 이렇게 흔들어서 털게 되면은 이런 감각의 저림 증상이라던가 통증이 좀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손을 턴다라고 해서 이제 통증이 사라져서 밤에 잠을 잘 잔다던가 그런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완화됐다가 또 다시 통증이 된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이 되게 되고요. 자, 손가락 통증의 스트레칭 운동법을 또 그림으로 살펴보자면, 자, 여기 보시면 팔을 뻗은 상태에서 손바닥이 앞으로, 그러니까 손등이 앞에서 보이는 게 아니라 손바닥이,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사람이 손등을 보는 게 아니라 손바닥을 볼 수 있도록 앞으로 한 상태에서 팔을 이제 전방, 그러니까 앞쪽으로 쭉 편 상태에서 손바닥을 다른 손으로 부드럽게 잡아당기는 방법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손끝을 아래로 해서, 아까는 손끝이 위로 갔는데 지금은 손끝을 아래로 해서 또 앞쪽으로 전방 몸통 쪽으로 손을 쭉 편 상태에서 이제 잡아당기면서 이제 스트레칭하는 이런 방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손목 통증의 자가진단법이라고 해서, 내가 지금 수근관 증후군을 앓고 있구나 라고 이제 알 수 있는 자가진단법을 보시면, 여기 그림에서도 본 것처럼 손등을 서로 마주보게 한 상태에서 한 1분 정도 손목을 구부릴 때 이렇게 자세를 손등을 마주보게 하고 이렇게 구부린 상태에서 이렇게 기역자로 구부리게 한 상태에서 1분 정도 유지를 했을 때 손바닥이나 손가락에 저린 증상이 조금 생겼다라고 하면은, 내가 지금 수구관 증후군이 의심이 되는구나 라고 알고 빨리 병원에 가셔서 이제 치료를 받고, 그러니까 진단을, 이제 수근관 증후군이 있다라는 진단을 이제 받으신 상태에서 이제 치료를 이어가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 여기 이렇게 잘 안 보이겠지만 이제 하얀색으로 해서 수근관이 있거든요. 근데 양쪽으로 뭐 이렇게 인대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압박을 한다던가 좁아지게 되면은 요 수근관에 압박되면서 신경이 이제 눌려가지고 요 부위에 통증을 이제 느끼게 되는 것을 우리가 수근관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이렇게 1분 정도를 하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압력이 가해지면서 손바닥하고 손가락에서 이제 좀 아픈데 쩌릿쩌릿한데 뭐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초기에 발견을 하느냐, 중기, 말기에 발견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후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가진단법을 통해서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요통입니다. 자, 요통은 이제 허리가 아픈 건데요. 이제 허리가 아픈 이유의 대부분이 자세가 잘못됐거나 아니면은 요 근력이라던가 유연성의 부족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제 잘못된 자세로 허리가 아프기도 하고,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체력상 근력, 근육의 힘이라던가 유연성 이런 것들이 뛰어나면 아무래도 요통이 덜 발생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신체 상태가 이렇게 좀 이제 잠깐 지워보면 이런 이제 부족으로 인해서 요통을 유발시킬 수 있다. 근데 이 요통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확인을 하고 조심을 하면서 잘 관리를 할 수 있으면 이제 요통은 어느 정도 이제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그 관리하고 조심하는 것 중에 가장 이제 좋은 방법은 운동. 위에서도 근력이라던가 유연성이, 그러니까 몸이 좀
그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게 아니라 뭐 평상시에 운동이나 스트레칭 이런 것들을 해서 몸이 유연하게 해 놓으면은 이제 요통을 최대한 막을 수 있고, 어쩔 수 없이 반복적인 일로 인해서 요통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 그 요통이 발생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늦출 수 있는 게 이 운동이겠죠. 자, 그래서 이 요통의 예방 운동 방법을 보시면 얘도 이제 반복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 1번. 반드시 누운 자세에서, 바로 누운 자세에서 우리가 이제 체위 변경을 이제 배우다 보면 이제 체위, 몸의 위치가 이제 어떤 위치냐에 따라서 이제 명명 이름을 지어 놓는 게 있는데, 이렇게 반드시 누운, 바로 누운 자세를 우리가 앙화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누운 앙화위 자세에서 무릎을 구부리고, 그러니까 무릎을 이렇게 세운 상태에서 엉덩이를 들어 올렸다 내렸다 들어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 자, 두 번째는 앙화위, 반드시 누운 자세에서 무릎을 여기하고 똑같이 세워서 구부린 자세에서 이제 양쪽 무릎을 붙인 상태에서 양쪽 옆으로, 그러니까 왼쪽으로 돌렸다 오른쪽으로 돌렸다 이러면서 허리가 천천히 돌리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운동 방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우리가 옆으로 누운 자세를 측위라고 하는데, 이 측위를 취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다리가 이렇게 이제 붙인 상태에서, 이 다리를 붙인 상태에서 이제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아니면은 다른 방법으로는 여기 보시면 이쪽 다리를 올린 상태에서 아래쪽 다리를 위쪽 다리 올리는 데까지 이렇게 올려서 두 다리를 붙이는 방법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엎드린 자세에서, 우리가 엎드린 자세를 복위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엎드린 자세에서 다리를, 양쪽 다리를 한 다리씩 위로 들어 올렸다 내리고, 이쪽 다리도 들어 올렸다 내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운동 방법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엎드린 자세에서, 그러니까 보기를 취한 자세에서 여기 보시면 머리하고 다리를 동시에, 그러니까 머리 올렸다 다리 올렸다 하는 게 아니라 머리와 다리를 동시에 이렇게 위로 올렸다가 내리는 이런 운동 방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엎드린 자세에서 이렇게 이제 무릎을 구부리고, 그러니까 엎드리게 이렇게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했다가 몸을 엉덩이 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엉덩이를 발 쪽으로, 그러니까 엉덩이를 뒤로 이렇게 빼면서 쪼그려 앉았다가 다시 엎드렸다 하는 운동 방법이 있고요. 자, 그 다음 일곱 번째, 양반 다리, 그러니까 반드시 앉은 자세에서 팔을 앞으로 쭉 뻗어서 허리가 구부러지게 하는, 그러니까 앉았다가 팔을 앞으로 쭉 하면서 허리를 이제 숙이는 요 자세.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 허리 운동, 그래서 요통 예방 운동이 이렇게 7가지가 있는데, 이 7가지를 이제 반복적으로, 그리고 한 운동을 이제 굉장히 긴 시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짧게 우리 앞에서 배웠었죠. 뭐 5초에서 10초, 10초에서 15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5번에서 10번 정도 반복해서 운동을 하면은 요통 예방에 어느 정도 이제 효과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목 통증이 있어요. 그래서 목 통증 같은 경우는 여기에도 나와 있다시피 이제 와상이신 분들, 오래
시간을 이제 그 침대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을 도와드리다 보니까 요양보호자분이 이제 오랜 시간 목을 구부리고 있거나 아니면은 위를 이제 올려다보는 이런 이제 그 반복적인 행위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하게 됐을 때 문제가 우리가 이제 거북목이나 일자목,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머리가 있고 이 목이 이렇게 C자형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얘가 이제 이렇게 일자목이 된다던가 이렇게 되면 아니면은 거북목처럼 뭐 이렇게 된다던가 했을 때 이제 통증을 유발시키는 게 목 통증인데요. 자, 목 통증의 증상을 보시면 일단은 목이 이제 뻣뻣하고 목덜미가 이제 뒤에 있는 목이 이제 뭐 당기는 굉장히 이제 불편한 이런 이제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목뿐 아니라 이제 목하고 연결된 어깨, 팔, 뭐, 그 다음 팔하고 연결된 손, 뭐, 이런데 이제, 전체적으로나 아니면 부분적으로 이제 통증을 같이 유발을 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팔에 힘이 빠진, 그러니까 목이 아픈데 이제 팔까지도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이런 증상을 갖고 있는 게 이 목 통증인데요. 자, 목 통증의 운동을 보시면 이렇게 앉아 있는 상태에서 요 턱을 살짝 몸쪽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잡아당긴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운동을 이제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앉아 있는 자세에서 머리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천장을 바라본다라는 마음으로 머리를 뒤로 이제 지그시 이렇게 젖히실 수 있어야 되고, 근데 이런 모든 동작을 이제 빨리빨리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천천히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자, 세 번째는 이제 양손으로 이렇게 머리 뒤를 이제 잡은 상태에서 이 손을 이용을 해서 고개를 앞으로 이렇게 지그시 눌러주는 연습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만약에 이제 고개를 왼쪽으로 이렇게 옮긴다라고 했을 때 이제 왼손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머리 반대쪽을 잡은 상태에서 지그시 머리를 옆으로 이렇게 눌러줄 수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3번하고 4번은 손을 이용해서 했다면 5번 같은 경우는 그냥 머리 자체를 옆으로 천천히 돌렸다가, 그러니까 이제 뭐 이쪽으로 천천히 돌렸다가 반대쪽으로 천천히 돌렸다가, 그러니까 목을 360도로 돌리는 게 아니라 양옆을 천천히 바라본다라는 생각으로 천천히 돌렸다가 정면을 바라보고 반대로 돌렸다가 또 정면을 바라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목 근육 운동을 조금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여기 그림을 보시면 1번 머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가만히 있다라는 자세를 유지를 하는데 손으로는 이마를 잡고 이마를 이제 뒤통수 쪽으로 민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목으로는 이제 그 가만히 있는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앞쪽으로 힘을 준다라는 자세로 해가지고 손과 목으로 이렇게 이제 양쪽으로 잡아당기면 우리 앞에서 뭐 거북목이나 일자목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목 자체가 이렇게 일자목이었다가 이 힘을 주게 되면 이렇게 C자로 이제 그 원래 정상적인 자세로 돌릴 수 있는 목 근육 운동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 다음 2번 보시면 머리는 우리 이거하고 비슷하게 그 1번 같은 경우는 앞뒤로 힘을 주는 건데 2번 같은 경우는 양옆으로 힘을 주는 거죠. 그래서 머리는 반드시 서 있는 자세처럼 힘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팔로는
이제 반대쪽으로. 그래서 이제 그 양 옆에가 이제 좀 근육이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자,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팔을 깍지를 낀 상태에서 1번하고 똑같이 이제 고개는 뒤로 젖히려고 하고 팔은 앞으로 젖히려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번하고 조금 이제 팔과 머리에 힘주는 방향이 다르기는 한데,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은 목의 근육에 힘이 좀 어느 정도 이제 잡힌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팔꿈치 통증이 있는데요. 자, 팔꿈치 통증은 우리가 외측 상과염과 내측 상과염이라고 해서 요 팔꿈치의 바깥쪽에 통증이 있느냐, 안쪽에 통증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외측 상과염 같은 경우는 테니스 같은 거를 많이 하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외측 상과염을 테니스 엘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테니스 선수에게서 많이 발생을 하고, 내측 상과염 같은 경우는 골프를 치는 사람들이 이제 이 팔꿈치 안쪽에 통증을 많이 유발시킨다라고 합니다. 어쨌거나 바깥쪽이든 안쪽이든 팔꿈치에 통증을 이제 유발시키는 건데, 이제 이 팔꿈치 통증을 보면 손을 펴고 손목을 이렇게 뒤로 젖힐 때 이제 안쪽이나 바깥쪽에 이제 통증을 유발시킬 수 있게 되는 거고, 또 팔꿈치에 통증이 있다 보니까 무언가를 세게 이렇게 쥐거나, 그러니까 손을 이제 움켜 쥐거나 이러는 게 좀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팔꿈치 통증이 이제 외측 상과염이 있다, 내측 상과염이 있다. 그리고 팔꿈치 통증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2교시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